정치권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5년 차인데요. 지금 여권 안에서 내부 충돌하는 모습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2017년에 그 5월에 대통령 되자마자 그때 이미 자기 옆에서 쳐낸 사람이 양정철이라는 거죠. 양정철은 문재인의 복심이다. 자기의 그 앞길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잘 되는 길을 택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아주 자기 스스로가 만든 묘한 프레임을 걸쳐 놓으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을 한 거죠.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그런 어디선가 본 그 이호라는 부부의 이야기처럼 그런 쇼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쇼에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최근에 와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김재현 의원님, 예. 이게 5년차 징크스인가요? 이게 친문 내부의 균열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손혜원 전 의원이 그야말로 저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균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손혜원 의원도 제가 2년간 상임위에서 같이 지켜본 분이고 한데 네. 저분은 있는 그대로 다만 이제 조금이라도 이 숨김없이 너무 자기 속마음을 많이 이야기해서 조금 좀 탈이긴 한데요. 아마 자기가 보고 있는 가장 정확한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이제 외부적으로 알려지기는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면서 헌신하고 자기 사리 사욕은 전혀 챙기지 않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격분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권력자 근처에 있으면서 권력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분들이 사실은 사심이 가득한 사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권력자들이 항상 경계도 하고 또 밀어내기도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다가 한 번도 공직을 맡지 못한 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 그 실체를 폭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권력자들 근처에서 지금 많이 부각됐다가 또 명멸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물러나는데 저 사람은 권력자가 사실은 네. 쳐낸 사람인데 자기는 그런 식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사리사욕은 전혀 없이 옆에 있다가 그냥 물러나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포장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폭로를 하는 것이고 네네. 그 점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평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윤건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형을 알게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언급을 했죠. 그 윤건영 의원이 진짜 이제 국정상황실장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분은 실제로 대통령이 가까이 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 만약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사실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형 마음이 아프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하고 실제로 양정철 원장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형 마음이 아프다 형을 잘하니까 내가 참 얼마나 힘들지 알겠다 이런 것은 그 말이 맞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뭐 저는 집권층 내부의 균열이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내부의 총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윤건영 의원은 할 말은 있는데 지금 네. 좀 말을 못한다. 정말 네. 마음 아프다. 어떻게 보면 손혜원 전 의원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양정철 전 원장의 이 거치에 대해서 뭐 이제 소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아마 정치적인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아마 판단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손혜원 전 의원이 상당히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비토를 놓았습니다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속칭하는 손절을 했을까라고는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양정철 전 원장이 사실은
이 지금 그 이 권력 초기에 이 이철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곁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도 지금 뭐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으로서의 인재를 영입하고 그리고 선거를 기획하면서 총선에서 압승을 이루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정치적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런데 단지 뭐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지금 여권 내에 이 정치적 갈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속내는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일일이 다 까발려서 이야기하기에는 네.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그랬을 측면에서 경우에 또 어느 다른 정도 논란이, 네. 예, 어느 정도 그래서 양정철 전 원장을 약간 정치적으로 감싸는 제초적으로 네. 이 사태를 좀 지금 봉합하려는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은 또 안철수 대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는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단일화를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일 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 시민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겁니다. 자꾸 지금서부터 무슨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장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 얘기를 해도 시간이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본인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단일화는 3월 초에 나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면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하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심을 하면은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 이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김 의원님,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 여러 메시지를 내놓으시던데 우선은 이게 좀 당대당 통합 또 아니면 뭐 선입당 여러 이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재원 의원께서 안 대표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마이너스 200%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네.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인 스스로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성격상 자기가 한 말을 뒤집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자기가 뭐 서울시장 출마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한순간에 뒤집었지만 그거는 원래 본 마음이 아니었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한 건데 네. 지금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자기의 지지 세력도 다 잃고 지지 기반도 다 잃고 또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네. 김종인 대표는 이제 후보 단일화는 3월 달에 가서 즉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그때 가서 단일화 협상을 해서 단일화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단일화 하려면 안철수 대표 당신은 우리 당에 입당해서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그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한 10명쯤 되니까 지지율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오세훈 이 두 분도 지지율이 분산돼 있고 하니까 자기가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1등이거든요. 그래 10명에다가 자기까지 더해서 11명이 함께 그냥 경선에서 여론조사에서 1등을 뽑자. 그러면 이제 내가 1등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고 내가 지지율 1위니까 날 인정해달라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지금 현재 말하는 야권 후보 단일 후보는 내가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네. 지지율이 내가 1등인데 내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내가 나갈 테니까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마라.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 후보.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의사를 밝혔고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잠시 뒤에 네. 출마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나중에라도 후보 단일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안철수 대표는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나는 대선 후보였는데 대선 후보 3위의 대선 후보가 네. 또 야권 1위의 대선 후보가 지지율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결심 자체가 어려웠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서울시장 나가는데 이것을 존중해 달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네. 그리고 그때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자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높다면 그냥 국민의힘은 후보 내지 마라 이런 의미로 후보 단일화를 주장할 수 만약에 있고 지지율이 바뀌면 반대가 되면 저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끝까지 출마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 면은 이제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후보 단일화 그때도 야권 네. 후보 단일화는 결국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은 지지자를 통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안철수 대표가 그런 지지율이 뒤지게 되니까 네. 어떻게 해버렸나 하면 후보 단일화에 나서지 않고 스스로 출마를 포기해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선거 현장에서 뭐 형식적으로 도와주고 나중에 그냥 나타나지 않고 이러는 바람에 결국 지지자 통합이 되지 않았고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졌다 이런 의식이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파닥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저는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가 지지자 통합까지 이르게 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권 좀 살펴보죠. 지금 이제 박용선 장관 출마를 거의 굳힌 것 같아요. 뭐 서울 네. 지역 의원들 앞에서 그런 입장을 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이 와중에요.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여권의 하나의 흥행 카드가 될까요?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만약에 여권의 그 레이스에 뛰어든다고 한다면 지금 야권 위주로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서울시장 경선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이쪽으로 하니까 여권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한 요소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김동연 지금 이 전 총리 카드는 여권의 일각에서 아마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구상의 그러니까 배경에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갖고는 승가 쉽지 않다. 네. 일종의 제3의 후보, 제3의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동연 전 총리가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박영선 장관 카드는 일단 물리는 네. 그러한 수순으로 갔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박영선 장관이 지금 거의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저는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뛰어들 공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전 총리의 카드가 상당히 그래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일종의 경제 문제, 네. 특히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통으로 그러니까 불리는 이 김동연 전 총리가 상당히 책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김동연 전 총리가 전임 정권에서도 상당히 요직을 지낸 인사인 만큼 상당히 좌우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중도표를 네. 끌어와야 된다. 이러한 뭐 요소도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닐까.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당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겁니다. 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